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세무신고 서류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달 연말정산을 끝나고 기본적으로 대개들 환급이 발생될 수 있죠. 그 환급은 차기로 이월해 갖고 환급을 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환급을 바로 받았을 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입니다. 지금 작성을 미리 조회를 해 놓은 건데요. 자, 2021년 2월에 지급기간 2월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연말정산이 2021년의 연말정산 부분이 불로와지는 부분이죠. 참고로 얘기 들으면 이 불로와지는 부분은 계속근로자의 부분이 불로와지는 거죠.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근로자의 이 부분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중독퇴사자는 추후에 퇴사할 때 이때 요 금액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근무자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요거는 약속이죠. 사실상.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했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환급이 발생된다. 보면은 납부해야 될 금이 50만 원 정도고 환급 금액이 한 90만 원이니까 43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아야 되죠. 이 부분을 환급을 우리가 지금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기면 차월 2월 환급세액에 환급 신청액을 넣지 않고 한다면 다음 3월 달에 가면은 요 금액이 전월 미환급 금액으로 42만 원 정도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납부할 게 있으면은 상계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는 연말정산 부분에 있어서 환급을 받고 싶다 했었을 때는 자, 요 금액을 기본적으로 차월 1월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환급을 받고 싶다면 환급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대개들 다 받죠. 그래서 42만 6,270원이라는 이 금액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환급 신청이라는 부분에 체킹이 됩니다. 예. 그랬었을 때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홈택스에 신고하면 신고가 안 될 거예요. 왜? 환급 신청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환급 징수세액 환급 신청서나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동시에 마감을 해야 됩니다. 자, 동시에 마감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소득 구분은 클릭을 해 보시면은 소득 구분은 F2를 눌러 보시면 아니면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입력을 하면 될 거고요. 근속 연월일 지급 영월일은 자, 요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부분이기 때문에 근속 연월일이 2월로 돼 있지만은 사실상 이 귀속 연월일은 맨 최초에 환급이 발생된 최초의 환급 발생된 날짜의 귀속 연월일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환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누군가가 중도퇴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중도퇴사에 환급받는 시점의 귀속 연월일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코드는 그럼 어느 코드에서 환급 발생이 있었나요? 라고 본다면 여기에 코드가 있죠. 이렇게 A공사의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겁니다. 인원이 몇 명인가요? 지금 이 항목들은 원천징수세액 항목들은 별도의 불러오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 인원이야 해당 인원을 체크를 하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 지금액, 결정액.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결정액이 나와 있진 않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급을 받으시려면 연말정산한 자료 부분을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2022년 원천징수 이행상식을 만들기 때문에 2021년에 연말정산된 자료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전기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로 봤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94만 5천 정도 환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94만 5천 정도 환급입니다. 의 내역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세액이나 기납부세액, 종전이나 차감징수세액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중도도 있고 전체도 있고 있죠. 반드시 계속 쪽에 거 있는 부분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전체를 하면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으로 통해서 환급을 받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근무자의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꼭 실수 없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게 되면 당연히 환급받아야 될 금액이 이 금액이 나올 거고, 조정 환급수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 다른 소득과 상계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금액이 되겠죠. 자, 이 금액이 돼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42만 6,270원이라는 금액이 저절로 나오고, 이 부분이 이게 여기에 있는 환급 시청액과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다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서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는 자, 여기에 원천징수 환급 신청서라고 있죠. 신청서에 여기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이렇게 한 3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자세한 내역이 뭐냐? 그 부분을 밝혀라 라는 부분의 내역이 기납부세액 명세서입니다. 자,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보면 자, 772만 원 소득세가 납부를 772만 원 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46만 원에 98만 원 돼 있죠. 요 금액이 이 금액과 똑같죠. 자,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쭉 우리가 2021년 해보니까 이 금액이었습니다. 신고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그런데 기납부세액 명세서는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런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명세서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겁니다. 일일이 이건 입력할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만들었다면 이 내역들은 다 불러와집니다. 여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중도 이렇게 4개가 돼 있죠. 중복으로 체크도 될 수 있겠고요. 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왜 이 4개밖에 없죠? 기납부세액 명세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환급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 4개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일반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3% 원천징수하고 말죠.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환급이란 구조가 없어요. 다른 소득 이자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환급이 있을 수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연말정산. 자, 사업소득도 환급이 될 수 있죠.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보험모집이나 이런 분들이 연말정산 한다면 기타소득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도퇴사자. 중도퇴사자도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죠. 그러니까 환급될 수 있는 대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에 해당된다면 이 근로소득 부분을 체크하고 불러오기를 하면 나머지 항목들이 저절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불러옵니다. 그럼 불러왔었을 때,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자, 이 금액이 770만 원이야. 그런데 지급 명세서 납부 금액은 자, 740만 원이야. 차이가 뭐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을 먼저 얘기 드릴게요.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은 우리가 원천징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위에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명세서의 이 금액과 우리가 신고해서 납부한 우리가 원천징수한 금액과 이 2개의 차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이 금액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왜? 딴 회사에서 원천징수 한 거니까.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을 비교해서 틀리면 왜 틀린지를 밑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770,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770인데 우리가 기납한 거는 740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니들이 설명을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설명 사유 코드를 F2를 눌러보면 자, 해당 사유를 클릭하게 돼 있는데 중도 퇴사자 지급 명세서 포함이라고 돼 있네요. 자, 왜 26만 원이 중도 퇴사자가 될 거냐? 자, 생각해 보시면은 뭐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74만 원 원천 징수했죠.
근데 우리가 전체로 보자면 우리가 전체로 기납부를 한 거는 77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계속과 전체의 차이가 뭐겠어요? 중도죠. 그죠? 중도에 보니까 기납부색이 이 금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신고할 때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죠. 차이 부분을 확인하셔갖고 해당 사유 코드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입력을 다 하고 나면 모든 게 완료가 돼서 마감을 해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환급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이 제출자 정보의 마지막으로 환급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환급 계좌번호. 자, 환급 계좌번호는 뭐 기본적인 밑에적 내용을 보시고 환급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야 정상적인 환급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 신청서는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환급 신청서의 내역들은 사실상은 이해를 하면은 당연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서식 자체가 이해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하고 나서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어떡하냐?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천징수 이해상환신고서 이렇게 해서 환급 신청을 받아서 마무리해서 추후에 환급 받겠죠. 그럼 이 내역들이 들어갈 건데 지방소득세는 그럼 어떻게 신고하냐? 자, 어쨌든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2월분에 대해서 자, 신고를 할 때,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2월 달에 정상적인 급여에 대한 내역이고, 자, 여기에 보면은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94,000원이나 이런 부분의 금액들이 있죠. 요 밑에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 금액. 자, 이 금액이 새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 불러오기를 했는데도 똑같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저절로 반영이 되네요. 이 부분은 연말정산 부분에 있어서의 내역이니까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가 말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급여에 대한 입력을 정상적으로 했다면은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불러옵니다. 근데 여기서 세식을 보면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이 4천 얼마고 연말정산 환급액이 9만 얼마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환급 받아야 될 차월 2월 하는 금액이 42,000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대략적으로 보면 42,000원이 맞겠네요. 보니까. 그죠?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느냐? 이 부분이 발생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뭐냐면은 이 부분도 사실상을 보면 여기에 연말정산 현황 정도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정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정기로 들어갔었을 때, 자, 여기에 전체 인원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당연히 계속 근무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봤었을 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9만 얼마의 환급이 있을 건데 개별적으로 보면은 백두산은 9만 1,000원, 안기부는 4만 8,000원 납부, 속리사는 7만 7,600원 환급입니다. 자, 보세요. 잘. 이 부분입니다. 납부. 아까 전에 누구였죠? 중간에 있는 분. 나머지.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이 부분이 산정돼서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인지 만지를 확인하고 마감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 이제 추후에 우리 2월분을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3월분을 신고할 때는 이 차월이 전월 미환급세액 42,000원 있어서 기존에 이제 납부하고 있으면 상계 처리해서 이제 진행이 계속 자동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세무신고 환급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환급을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제가 환급 신청,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끝이 났어요. 새로운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정들은 무시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다른 환급이 뭐가 있을까?
다른 뭐 중도 퇴사자도 있겠고 환급이 있긴 있을 건데 중도 퇴사자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해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2022년 5월 달에 자, 이 5월 달에 여기 보시면 밑에 전월 미환급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했다. 그래서 기존에 환급 신청을 안 하고 계속 이제 3월 달, 4월 달까지 있으면서 환급 받아야 될 금액이 이 금액들과 같이 상계 처리가 계속됐다. 그래서 5월 달 신고할 때 우리는 100만 원에 대한 환급 금액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이 부분을 지금 이 5월 이 시점에서 나 환급 받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어쨌든 전월 미환급세액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목 이 세금과 상계된 이 금액이 차월 환급세액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 지금 이제 내가 환급 받고 싶다. 이때 하는 방법입니다. 자, 환급 신청액은 입력을 하게 되면 환급 신청 자동적으로 체킹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환급 신청이 있으면 원천징수 세액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때 작성할 때 잘 보세요. 근로소득 2월에 2월 되어 있죠. 왜? 이 소득 부분은 체크를 하시고 자, 환급 받은 게 언제 환급이 시작됐냐? 환급 발생 시점이. 좀 전에 얘기한 환급 발생 시점의 출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갖고 아, 이 환급은 2월 달에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인데 우리가 환급 신청 안 하고 상계하고 있다가 지금 남은 겁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줘야 되는 서식입니다. 똑같이 보시면 맨 최초 발생된 시점을 입력을 하고 A4 연말정산하고 자, 관련된 인원을 실질 우리가 2월 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질 2월 달에 들어가면 수치가 달라요. 간편한 방식으로 그냥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관련 2월 달에 들어가서 관련 인원을 입력을 하고 금액과 이런 부분을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입력을 하고 나면 이 조정환급세액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조정환급세액은 어떻게 입력하냐? 사실상 분납금액이 없으면은 우리가 200만 원에 대해서 환급 받았었으면은 지금 환급 신청액이 이 신청액이 얘랑 똑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에서 150 빼서 이걸 만들면 됩니다. 150을. 그런데 이 조정환급세액이 그러면 왜 150이냐? 이 150이냐 뭐냐면은 우리가 200만 원의 연말정산의 환급 금액이 있는데 4월 달, 2월부터 5월 달까지 조정된 금액이 15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150은 그전까지는 뭐 얼마였겠지만 이 51만 9천 얼마까지 포함하니까 당연히 15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서 상계를 하니까 50을 신청을 하게 된 거겠죠. 그죠? 이 50만 원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기납부 명세는 별도로 설명하는데 이 부분도 불러오기라면은 우리가 일반 환급하고 똑같이 불러와줘서 이 기납부 세액과의 차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환급을 받으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월 미환급 세액이 있다면 전월 미환급 세액에 대해서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 부분은 여기에 있죠. 이 부분. 전월 미환급 세액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상단에 부분이 있고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는 별도로 불러오기는 여기는 없습니다. 다 수기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위에 상단은 환급 신청 시에 전월 미환급 세액 명세고 밑에는 그 명세에 대한 현황 부분을 적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자, 수기 입력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로. 기속 요령입니다. 똑같이 우리 전월 미환급 세액이 언제 환급 금액이 발생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2020년 2월이 발생됐다. 그럼 구분이 뭐냐? 이 중에서 관련된 사항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세목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발생금액 환급액이 얼마냐? 우리 여기서 발생금액 환급액 2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200만 원일 겁니다. 그러면 같은 세목에 납부할 금액이 뭐냐? 자,
요 부분은 사실상은 뭐 조금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을 수는 있겠는데요. 뭐냐면은 요 부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예시로 들 건데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입니다. 이게 5월 달이 아니고 2월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월 달. 2월 달일 때 연말정산에 200만 원의 환급이 있다고 발생됐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같은 세목에 20만 원이 뭐냐면은 자, 2월 달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 생각하면 200만 원의 환급이 있었을 건데 같은 세목, 이 근로소득에서 이렇게 발생돼서 이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20만 원을 빼니까 180만 원이 당월 조정세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게 이 같은 세목에 납부할 세액입니다. 예. 그 같은 세목에 납부할 세액,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당월의 환급 금액이 18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당월 환급 금액이 보면 2월 달이라면 여기에 180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180, 18번입니다. 180에. 그리고 나서 별도로 나머지 2월 달에 소득이 사업소득이든 뭐든 있었다면 당월 조정 환급세액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그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2월 달에 지금 상황을 당월 환급세액은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연말정산에서 200만 원의 환급인데요. 같은 근로소득 납부할 게 있어서 20만 원 빼니까 180만 원입니다. 라고부터 작성을 한번 하고 맙니다. 그리고 밑에는 좀 전에 얘기드린 환급세액 조정 현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환급세액의 조정 현황을 매월별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작성한 것을 지금까지 매월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2월 달이라면 2월에 밑에 있는 상황 입력하고 3월이면 입력하고 4월 입력하고 지금 5월에 환급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5월 전인 4월까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2020년 2월 달에 원래 이 연말소득 관련돼서 180만 원 남아 있는데요. 2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환서 신고를 해보니까 사업소득에 이런 타소득이 있어서 50만 원이 빠졌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기 5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3월 달에 넘어가는 금액은 130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타소득이 없어서 어쨌든 당월 조정 환급세액이 없는 거예요.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여기 보시면 당월 조정 환급세액 개2 환급세액입니다. 당월에. 타소득들, 같은 소득 말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180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3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할 때는 정기 2월 환급 정기 미환급세액으로 넘어가겠죠. 이 금액이 당연히 이 금액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여기에서 별도로 환급에 감하는 게 있었냐. 여기서부터 어쨌든 감하는 게 있으면 감하고 그럼 이게 넘어오고 이 금액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10번의 차월 환급세액의 마지막은 4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 만들고 지금 5월 달에 신고할 때는 마지막은 이 금액이 넘어왔겠죠. 마지막을 보면 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차이가 나서 마감은 될 거예요. 홈택스에 신고 안 됩니다. 오류 뜹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 이 전월 미환급세액과 맞춰야 됩니다.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밑에 있는 환급세액 조정 명세서는 지금까지 신고하기 매전까지의 환급 내역들, 매월 신고했었을 때 환급 받기 전까지의 이 밑에 내역들을 확인을 하셔서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작성을 하려면은 이때까지 5월 전까지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확인하고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를 어쨌든 간에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흐른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뭐 요건 이해도만 있으시면은 작성하는데 문제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확인을 안 하고 이 부분은 잘 활용도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환급 받을 때 우리가 전월 미환급을 받을 때는 반드시 당연히 환급 신청서 기납부 명세서도 작성해야지만 추가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맞게끔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 추후에 별도의 환급이 발생된다는 거 유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불로우 기능이 지금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기로 입력해야 되니까 잘 유념을 두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신고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환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